네, 저는 클래스 101에서 풍수 인테리어를 가르치고 있는 풍수 인테리어 전문 강사이자 정통 풍수지리 이론을 가지고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는 유일한 풍수 인테리어 전문가 멋지동입니다. 자, 오늘은 화장실에 대한 영상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화장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운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 그것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아마 돈을 모아보시고 부를 이뤄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이 영상을 제대로 보신 만큼 여러분들 유료 강의 영상을 보는 것과 똑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재물운을 쌓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인 저희 강의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출간된 저희 두 번째 책이죠.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 네, 교보문고 7월달 이달의 신간으로도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광화문, 잠실,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은 좋은 운들 쌓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운을 쌓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바로 곰팡이입니다. 우리가 이 욕실 청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곰팡이가 잘 쓸 수밖에 없는 공간이 바로 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항상 물기가 있고 이 물기는 기본적으로 오행 중에서 물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을 잉태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그 생명이 모든 좋은 생명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생명, 좋은 생명 다 포함한 모든 것들이 생성되는 것이 바로 이 물, 수기운, 물의 기운이라는 것인데요. 이 물의 기운이 항상 욕실에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간 여러 오물들로 인한 세균들이 같이 또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실에 있는 이 곰팡이들 지금 변기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구석구석에 뭔가 평면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튀어나온다라든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또 새로운 공간을 만들게 되고 뭔가 더러운 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에 곰팡이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변기 하나만 우리가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이 변기 커버가 붙어 있는 요 힌지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 구석 밑에 보면은 이렇게 솔로 싹 해보면은 항상 이 까만 곰팡이가 생각보다 잘 끼어 있습니다. 요것들을 구석구석 잘 해준다라는 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집안에 대한 살림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놓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알면서도 귀찮은 부분들 제가 오늘 콕 이렇게 찝어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청소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머리털이죠. 욕실에 가면은 머리털뿐만 아니라 각종 몸에서 떨어져 나온 이 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계속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옛부터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간 이 모발이라든지 손발톱 같은 거는 특히나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예전 선조들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도 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물체이기도 하고요. 내 기운이 깃들어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욕실에, 더러운 욕실에 머물러 가지고 또 다른 나쁜 운을 붙어오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머리털이 붙어 있는 것들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특히 뭐 빗이라든지 청소솔 같은데 이 머리털이 잘 끼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끼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청소솔들을 좀 버리시고, 또 청소솔 중에서도 잘 안 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머리털이 잘 안 끼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찾으셔가지고 청소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은 그만큼 나쁜 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묵힌 때입니다. 묵힌 때. 이거는 참 우리가 하루만 건너뛰어도 바로 물때도 끼고, 뭐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금방 붉은 곰팡이들이 위주로 이렇게 쓰는 걸 보면은 참 이게 손이 많이 가긴 합니다. 많은. 그래도 이 묵힌 것을 얼마나 내가 잘
청소를 잘 하느냐. 그래서 이 묵혀져 있는 때가 집안에 얼마나 없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내 집에 대해서 좋은 운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주방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풍수 컨설팅을 하러 직접 현장에 가면은 바로 딱 수도꼭지만 보면은 아, 이분이 집을 정말로 깨끗하게 쓰시는 분이구나, 아니면 이분은 좀 집을 편안하게 프리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수전 같은 데 보면은 가에 그 끼어 있는 때들 같은 경우에도 매직 블럭으로 바로바로 없애주면은 금방 없어집니다. 이 때라는 거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도 보면은 나쁜 것들을 바로바로 제거해주고 그렇게 잘라내야 되지, 계속해서 묵혀두게 되면은 나에게 각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때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집안에 있는 묵힌 때를 정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묵혀져 있는 나쁜 운을 잘 정리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묵힌 때와 같이 이어서 줄눈, 이 줄눈이죠. 지금 제가 따온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줄눈이 이렇게 까맣게 돼 있지만은 요즘 줄눈을 까맣게 하는 게 아니라 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골드빛, 그런 실버빛이 도는 것으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까맣게 돼 있으면은 때가 끼는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깨끗하게 잘 쓸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게 더러운 거를 잘 모르니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 청소 상태, 청결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여러분들이 소유한 집이 아니라 새를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줄눈을 참 바꾸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욕을 하셔갖고 뭐 조금 이렇게 수리를 하실 거다, 아니면은 정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줄눈에 대한 부분도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내가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거기를 매일매일 보고 거기서 또 계속해서 2년 동안은 운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시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해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전월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 풍수지리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전세, 월세, 자가를 땅의 기운이 가려서 전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행을 불러오는 화장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바로 잘 보시고 치우고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해바라기 액자입니다. 화장실에 딱 갔을 때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이 해바라기 액자였습니다. 이 해바라기 액자를 왜 여기 걸어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제가 딱 이걸 보고 들었던 생각은, 아마 이분들이 화장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기존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바라기 액자를 둠으로 해서 좋은 기운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었고, 두 번째는 그냥 진짜 정말 그냥 해바라기 액자가 좋다고 하니까 걸 데 놓고 그냥 무심히 화장실에 걸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달부터 복바라기 액자를 판매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액자를 굳이 두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해바라기 액자, 저희 복바라기 액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체가 어떤 화장실에 더러운 기운을 그냥 묻고 현실적으로도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든 운영하는 공간에 그런 화장실이 있을 때 화장실에 굳이 너무 액자를 이렇게 걸어두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화장실 문고리입니다. 문고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지저분한 상태죠. 사실 여러 사람들이 또 사용하는 공간이고 식당이나 어디 밖에 나가면 다 똑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죠. 특히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 문고리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입구에 가장 많이 그런 세균이 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더러운 것이 어찌 보면 문고리입니다. 이 문고리를 계속해서 잘 닦아주시고요. 사장님들이 직접 이제 영업장에 계속 계시는 경우에는 스스로 닦아 두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 다른 종업원이나 직원을 두셨을 경우에는 직원에게 특별히 요청을 해서 그렇게 자주자주 주기적으로 닦아 주라라고 하면은 그 집안에 그리고 혹은 영업장 안에 들어오는 그 운들이 더 많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요거는 비누곽입니다. 비누곽을 제가 좀 크게 했는데, 이 비누도 사실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해주고 손님들의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비누를 이렇게 문땜으로 인해가지고 손에서 묻어나왔던 그 때들이 이렇게 주변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비누곽도 계속 잘 청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쯤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내가 하기도 귀찮고 또 종업원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잘 따라주지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운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희가 뭐 현장 컨설팅을 가는 곳 중에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또 상가이고, 그 다음 사옥 등 여러 그런 돈을 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뭔가 하나 딱 옳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귀찮다라고 느껴지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가 결국은 여러분들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귀찮은 거 참고 이제 실천을 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좋은 운이 되고 하나 또 이렇게 좋은 그런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의미 있는 게 쌓여가는 건데, 귀찮아 하면서 하나씩 배제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지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귀찮다 느껴지시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말이 맞다라고 느껴지신 분들은 이렇게 듣고 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요거 화장실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방에 있어서 이 수도꼭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물은 오행 중에 하나로서 흘러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금이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 이 물이 어찌 보면 돈과도 더 밀접한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 돈이 흘러가는 흐름하고도 같기 때문에 이 물이 나오는, 우리 집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이 수도꼭지, 여러 가지 물이 나오는 것들을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우리 집안에 돈이 들어오는 입구를 또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수도꼭지에 있는 물때도 자주자주 잘 제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에 있는 화장실 창문이었습니다. 창문 보시면은, 네, 여러 가지 이거 묻은 때라든지 보면은 참 그렇죠. 아무리 이게 공용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밥 먹는 공간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같이 깨끗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밖에 식당도 많이 다니고 외부의 공간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화장실입니다. 아무리 안에 뭐 예쁘게 차려진 카페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화장실을 관리를 제대로 잘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경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인드에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간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낮춰서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 화장실 창문도 우리가 잘 보지 않지만은 어찌됐건 더러운 거는 누가 봐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창틀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늘 이 창틀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유튜브든 여러 영상이든 간에 이 창틀에 대해서, 문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제가 최초일 겁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는, 바깥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 공간의 통로인 그 틀, 이 틀에 대한 것도 항상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환풍구입니다. 이 환풍구에 먼지가 참 많이 끼어 있었는데, 근데 이 집은 사실 화장실이 너무 복합적으로 다 더러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찍어 놓고 설명을 하면서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튼간에 이렇게 환풍구에 먼지가 끼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보이는 공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대기의 공간에 머무르는 여러 현실적인 먼지와 더러운 것들 모두가 다 운과 관련된 것들이니까요. 손님들이 음식을 깨끗하게 먹은 만큼 화장실에도 깨끗하게 있다가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기타 시설물들 여러 가지 있죠. 또 여기는 음식점이다 보니까 손님들 또 입에 가글 깨끗하게 하시라고 가글을 배치해 놓으셔가지고 참 이게 잘하신 것 같긴 한데,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깨끗한 걸 보니까요. 얼마 안 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공간에 있어서 우리가 딱 이렇게 어떤 벽이 세워지고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공간 안에서 무언가를 하나 놓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또 각진 모서리가 생겨지게 됩니다. 각진 모서리가 된다라고 한다는 건 또 다른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틈이 생기고
각진 부분이 생기면은 그 안에는 또 먼지가 쌓이고 또다시 새로운 기운의 흐름이 변형이 되게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설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이왕 놓으셨다면은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화장실 휴지통 시설들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 이런 사업장에서는 보통 다 화장실에 휴지통을 별도로 두고 영업을 하십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게 어찌 보면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니까요. 휴지통은 자주자주 비워 주시는 게 좋고, 디퓨저는 좋습니다. 디퓨저를 놓아 두시는 정도까지는 저는 제일 좋다라고 봅니다. 화장실에 있어서 가장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은 아무것도 놓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이외에 뭘 추가적으로 더 놔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디퓨저라든지 향과 관련된 부분, 그런 물건들만 놓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또 영업하시면서 사실 이거 하나하나 다 관리하기 힘든 거 역시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잘 관리하기 힘들다면은 그냥 아예 아무것도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오늘 이 화장실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집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실제 저희를 통해서 그 집구조 진단을 받으신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자면요. 이 집구조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집 내부 영상과 아파트 평면도를 보내주시면은 그 집의 이제 구조만을 가지고 그 집안에 대한 여러 가지 거주 적합성이나 그런 걸 따지는 건데, 물론 이 그 집 구조만 가지고 모든 거주 적합성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주변 지형이라든지 땅의 수맥이라든지 기온 같은 거는 무조건 현장을 밟아야 되는 건데, 다만 그게 아니라 이 집 구조를 확인하게 된다면은 집터도 잘 돼야 되고 집 구조도 잘 돼야 되는데, 반대로 집 구조가 잘못돼 버리면 집터가 또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 구조 자체만으로 가장 나쁜 경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의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고, 한 번은 이제 30대 후반의 여성분께서 자기가 결혼해서 1년도 안 됐는데 그 함께 사귀고 있던 분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남자분이 사시던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려가지고 직장에서도 나쁘게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점점 더 우울증이 깊어지게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딱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가장 나쁜 경우 중에 하나인 것이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화장실 자체와 현관이 마주보는 그러한 집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집 구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드린 이런 한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정말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화장실과 현관 혹은 화장실과 안방, 그런 소중한 공간들이 서로 마주했을 때 나쁜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정말 지극히 높다라는 것을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화장실 앞에 이런 가림막을 한다라든지 방비책만 하더라도 그래도 나쁜 기운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층이 같은 라인이라 하더라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도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르고요. 또 그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운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작용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반인적인 생각으로 같은 구조니까 다 똑같겠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층마다 다 다르고 한 집에 살아도 또 사람들의 그런 운명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아시아개발연구원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송현 박사님을 제가 잠시 모신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어리실 때 부모님이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 항상 뭘 하든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리고 또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부모님께서 들려주셨다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내가 항상 조심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나쁜 일을 피해가고 얼마나 찬찬히 내 삶을 차곡차곡 잘 쌓아갈 수 있는지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화장실의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마주했을 때 왜 문제가 생기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요.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집안의 더러운 공간이고 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방과 현관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운이 생겨나고 집안에 운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두 가지 공간이 문과 문을 통해서 서로 마주한다 라고 하면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기운이 조화롭지 못하고 충돌로 인한 파열음으로 인해서 집안에 여러 가지 나쁜 우환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하시겠지만 말이죠. 기운이 순환하는 원리는 우리 집안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모든 자연현상,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이 기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기운이 없이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현상을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지식인들이 한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만 그럴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공간에 대한 것도 함께 생각을 하고 이 공간과 소통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가짐만으로 다 해결된다. 그거야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을 나쁜 삶의 굴레로 빠져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풍수와 관련된 것, 그리고 저희가 풍수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책임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왜 굳이 돈을 받고 이런 풍수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왜 굳이 많은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암암리에 그렇게 풍수 컨설팅을 받고 풍수를 통해서 경영을 해나가는지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수를 통해서 잘 되고 못 되고를 갈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알려드리는 게 그게 절대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무언가를 오고 간다라는 거는 그 책임 자체를 오고 가고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무료라는 것을 좋아하지만요. 여러분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무료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최고다 라고 강조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 이렇게 진단받을 필요가 없고 마음이 최고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쁜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음식 잘 먹으면은 병이 다 나으니까 병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률 문제를 당했을 때 변호사 찾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마음만 잘 먹고 그냥 그 사람 용서해주면은 법률 문제 아무 의미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도 똑같은 겁니다. 모두 다 맞는 말일 순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프면은 의사에 가야 되고 법률 문제가 생기면은 변호사에게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문제, 거주에 대한 문제, 그런 음택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은 전문적으로 비용을 내고 컨설팅을 받는 게 정상인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저한테 돈 내고 컨설팅 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통 풍수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흘려듣고 그냥 셀프로 막 이렇게 이것저것 그냥 재미로 적용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현재 유튜브 상에서도 여러 유튜버 분들께서 이것을 악용해서 그렇게 그냥 쉽게 컨텐츠를 생산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아시라 그래서 풍수지리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시라 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